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레머 공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 크레머 공식이 있는데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1차 연립 방정식의 개수 행렬을 A라고 할 때 자, 여기 나와 있죠. 연립 방정식이. 자, 이렇게 미지수가 x1, x2, xn까지 n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요 개수 행렬 A라는 것은 요 미지수에 붙어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모든 요 개수들. 자, 그래서 지금 A1, A11, A12, A1n에서 A의 N1, A의 Nn까지로 이루어지는 요 개수들만 따온 행렬을 우리가 개수행렬이라고 하겠죠. 그 개수행렬을 A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요 개수행렬 A가 그 A의 디터민 값이 0이 아니면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뭐라고요? 디터민의 개수행렬의 디터민의 값이 0이 아니면 요 연립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해가 아니란 말은 어떤 말이죠? 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죠. 그러면 디터민이 0이 아닐 때는 오직 하나의 해, 즉 유일한 해를 갖게 되고 그러면 개수행렬의 디터민이 0일 때는 뭐라는 얘기죠?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 그 하나의 해가 x1은 이렇고 x2는 이렇고 xn은 이렇다라는 형태의 해를 갖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해를 보니까 이 분모는 몽땅 다 개수행렬의 디터민 값이죠. 그리고 분자에 나와 있는 요 행렬 A1, A2에서 AN을 우리가 행렬 AI라고 했을 때에 요 행렬 AI는 개수 행렬 A의 I열의 원소를 요 상수 행렬, 오른쪽에 있는 요 상수 행렬을 가지고 바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한번 봅시다. 원래 행렬 AI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수 행렬 A는 요 왼쪽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A의 11, A의 1이고 만약에 I열이 오면 그때는 A의 A1 그렇죠. A의 1i가 되어지겠죠. 이 자리가. 그리고 여기는 A의 2i, 여기는 A의 ni죠. 그런데 원래 행렬 A의 요 i열에 있는 원소를 빼버리고 요 상수 행렬인 요 b를 그 자리에 대치를 시켰을 때에 그와 같은 행렬을 뭐다? AI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 상수 행렬을 가지고 요 1열을 요 상수 행렬로 바꿔치기 했을 때는 A1이라는 행렬이 되는 거고 2열을 요 상수 행렬로 바꿔치기 했을 때는 A2라는 행렬이 되고 그리고 I열을 바꿔치기 했을 때는 AI라는 행렬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X1의 해라고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의 유일한 해를 이렇게 가지는데 이 유일한 해에 있어서의 X1 값은 원래 개수 행렬의 디터민 분에 요 개수, 요 상수 행렬을 요 1열에 대신 집어여서 만들어지는 행렬의 디터민을 구한 것, 즉 A1의 디터민을 분자로 잡았을 때 이게 X1의 해의 값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X2 값은 뭐죠? 요 상수 행렬을 요 2열을 요 상수 행렬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행렬 A2를 생각했을 때에 그 A2의 디터민을 분자로 잡게 되면 X2의 값이 나오는 거고. 자, 무슨 말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닥치고 외우면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런가를 여기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I라는 것은 원래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요 연립 방정식의 개수 행렬에서 요게 I라는 것은 1열, 2열, 2열 이렇게 나가다가 I열의 자리에 있는 원소를 빼버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요 상수 행렬 B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만든 행렬이 뭐죠? AI죠.
자, 그러면 우리가 I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행렬 AI의 디터민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무엇을 기준으로? 요 I열을 기준으로 디터민 값을 한번 적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디터민은 그 정의대로 하자 그러면 어떤 행렬의 원소와 그 원소에 대응하는 뭘 곱한 거죠? 여인수를 곱한 거죠. 그러면 B1이라는 게 오고 요 자리가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이 원소가 몇 번째 원소죠? 1행에서 I번째 원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I1I에 대응하는 요 그렇죠? 요 1행에서 I번째 원소이기 때문에 요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라는 것은 C1I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I열을 기준으로 디터민을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B2라는 원소가 오고 이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요 위치가 소위 이 I의 위치죠. 그쵸? 그래서 C2I.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B3이면 그 자리가 C3I. 그죠? 3,I의 위치이기 때문에 C3,2가 그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원소 Bn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요 위치가 n행 I번째니까 n,I 위치에 지금 있는 원소죠. 그러면 n,I 위치에 있는 요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C, 우리가 ni로 표시한다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AI의 디터민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P1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봅시다. P1은 이만큼과 같죠. 그래서 P1에 대해서 B1 대신에 이만큼을 여기에다가 요 B1 자리에 쭉 대입을 해서 자 C1I는 그대로 적고 B2 자리에는 B2가 뭐와 같죠? 이만큼과 같죠. B2 자리에 우리는 요 B2 자리에 이만큼을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하고 C2I는 그대로 적었답니다. 그리고 요 BN 대신에 자, 요 BN은 또 뭐와 같으니까 요것과 같기 때문에 BN 자리에 요걸 그대로 BN 자리에 대입한 것이 바로 요 모양이 되어지고 CNI는 그대로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식을 X에, 그쵸. 요 X1, X2, XI, XN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이 붙어 있는 것을 다 한번 모아보면, 자, 여기서 A의 11X1, C1I죠. 그래서 A의 11C1I, 그리고 지금 X1. 그러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X1을 떼고 나머지를 적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도 X1을 떼고 나면 A의 21하고 C의 2i가 남죠. 그렇죠? A의 21과, A의 21과 C의 2i가 남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도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도 A의 N1과 C의 Ni와 X1에서 X1을 묶어내면 A의 N1 그리고 C의 N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2가 들어있는 것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요놈하고 요놈의 곱에서 A의 1, 2, C의 1i, A의 1, 2, C의 1i,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A의 2, 2, C의 2i, A의 2, C의 2i, X2는 묶어져 있고, 그리고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는 A의 ni, 그리고 C의 ni, 그리고 X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X2가 들어있는 것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I가 들어있는 것도 다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죠? 자, 요게 지금 I번째고, 요게 요 I번째를 여기다 곱하면 A의 1i, C의 1i. 그쵸? 그리고 XI니까 XI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A의 1i, C의 1i죠. 그리고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도 A의 2i, C의 2i. 자, A의 2i, C의 2i, XI. 자, 그리고 여기에서 XNI, XI, NI, CNI에서도 XI를 묶어내면 ANI, CNI가 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I가 들어있는 항들을 다 모아봤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XN이 들어있는 항들도 우리 다 모아보면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또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그리고 요놈 곱하기 요놈에서 XN을 묶어내면 이와 같은 원소들이 이렇게, 그죠?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요 밑줄 친 부분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다? 요 값은 당연히 우리는 0이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행렬 A하고 자, adjoint A를 우리가 곱한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행렬 A와 행렬 adjoint A를 우리가 곱했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행렬 A의 성분이 A의 11, A의 12 자, 이런 식으로 자, A의 1n 그리고 A의 21, A의 22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의 자, 2n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의 N1, A의 N2 쭉 해가지고 A의 NN 요 하고 자, 우리가 행렬 A의 수반 행렬은 여인수 행렬을 전치시킨 거니까 C의 11, C의 12, C의 지금 21 자, 요 여인수 행렬을 전치시키기 때문에 C의 11, C의 지금 12 해서 C의 1n 자, 요렇게 우리가 적는다 겠죠. 그리고 C의 21, C의 22 쭉 해가지고 C의 2n 자, 그리고 C의 자, N1, C의 N2 해서 C의 NN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수반 행렬을 우리가 곱할 때는 자, 요렇게 요 원래 행렬의 1n과 수반 행렬의 요 1열을 곱했을 때는 디터민이 되지만은 그 외에 1행 1열의 곱은 디터민이 되지만은 이제 짝이 안 맞는 1행 2열의 곱이라든가 1행 3열의 곱이라든가 1행 n열의 곱은 몽땅 다 0이 된다겠죠. 그리고 2행하고 곱할 때도 2행 2열의 곱만 디터민이 되어지고 그 외에 2행 1열, 2행 3열, 2행 n열의 곱은 몽땅 다 뭐가 된다? 0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수반 행렬을 곱을 했을 때는 1행 1열 만남은 디터민이지만은 1행 1열이나 2행 2열이나 n행 n열은 디터민이 되어지지만은 그 외에는 몽땅 다 뭐가 된다? 0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밑줄 친 부분과 자, x1에 앞에 붙은 거하고 또 요 밑줄 친 부분 x2에 붙어 있는 거와 xi에 붙어 있는 것들 xn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요 행렬 A와 이 수반 행렬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랍니다. 곱셈을. 수반 행렬이 앞쪽으로 가고 행렬 A가 뒤쪽으로 가서 이제 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A의 11, A의 21, A의 N1이라고 하는 것은 요 행렬 A의 1열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C의 1i, C의 2i, C의 ni라고 하는 것은 요 수반 행렬에 여기 보이진 않지만 I 행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수반 행렬은 여인수 행렬 전체를 낸 거기 때문에 자, 무슨 넘버 자체가 지금 1행은 11, 21, N1, 2행은 12, 22, N2로 끝나고 그럼 I행은 뭘로 끝나죠? 1i, C의 1i, C의 2i, C의 ni로 요렇게 C의 ni로 요렇게 끝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C의 1i, C의 2i, C의 ni라는 것은 요 수반 행렬의 I 번째 행이죠.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은 수반 행렬의 I 번째 행하고 원래 행렬의 첫 번째 열의 곱이죠. 그러면 I 행 1열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짝이 안 맞죠? 그럼 항상 0 된다는 거죠. 요걸 바꾸어 넣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건 A의 1, 2, 2, N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A 입장에서는 2열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C의 값도는 수반 행렬의 I 행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반 행렬의 I 행과 행렬 A의 2열의 곱이니까 요놈 역시도 무조건 뭐가 된다? 짝이 안 맞으니까 0 된다는 거죠. 요거도 마찬가지죠. 원래 행렬의 I 번째 열 그리고 수반 행렬의 원래 행렬의 n 번째 열 그리고 요 C의 값들은 동일하게 수반 행렬의 I 번째 행이죠. 그러니까 I 번째 행하고 n 번째 열의 곱이기 때문에 역시 연홈등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얘는 뭐냐면 지금 A의 1i, A의 2i, A의 ni라는 것은 우리가 이쯤에 어디 있는 거죠? 이쯤에 있는 요 행렬 A의 I 번째 열이죠. 그러면 요 가로는 수반 행렬의 I 번째 행하고 원래 행렬의 I 번째 열의 곱이죠. 행과 열의
넘버가 일치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요게 디터민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답니다. 뭐가 된다? 디터민.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요 값도 0되고 요 값도 0되고 몽땅 0되고 얘만 디터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A의 디터민 곱하기 XI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AI라는 행렬의 디터민 값이 A의 디터민 곱하기 XI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XI에 관해서 풀면 결국 XI는 A의 디터민 분의 AI의 디터민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I 대신에 1 들어가면 X문은 A의 디터민 분의 A1의 디터민. 여기다가 I 대신에 2 들어가면 X2는 A의 디터민 분의 A2의 디터민. 요 I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Xn은 A의 디터민 분의 AN의 디터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의 요 유일한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전제 조건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보다시피 요 놈이 0이 아니면 XI 값은 유일하게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질 조건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는 것이 바로 그쵸? 요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라고 같은 말이죠. 자, 요 말이 명제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A의 디터민이 0이 아닐 때에 실제로 요 유일한 값 X1의 값, 유일한 X2 값, 유일한 Xn 값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러면 분모는 몽땅 다 요 연립 방정식의 좌변에 있는 개수 행렬의 디터민 값이고 그리고 각각의 분자의 값은 요 좌변에 있는 개수 행렬에서 상수 행렬 요 B1, B2, Bn을 가지고 첫 번째 개수 행렬의 1열을 바깥치기 했을 때에서 만든 행렬은 A1이고 그것의 디터민이고 요 A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을 얘하고 바깥치기 한 거죠. 그리고 요것은 n번째 개수 행렬의 열을 n번째 열을 상수 행렬과 바깥치기 해가지고 구한 디터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가 결정되어진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그 선행대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시어럼이죠. 이 자체를 묻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에 대비해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요것과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이제 랭크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우리 연립 방정식 이론을 전개했죠. 이제 그것과 이제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를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지금 AX 이꼴 B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줬을 때에 자,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디터민이 0이 아닌 경우하고 A의 디터민이 0이 되는 경우하고 둘로 나누는데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우리가 금방 확인한 것처럼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이 연립 방정식 해는 딱 한 쌍만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유일한 해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렬, 개수 행렬의 디터민이 0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디터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디터민의 값이 0이 아닐 때에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우리가 요거를 물었을 때는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디터민이 0이 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물었을 때는 우리는 뭘로 판단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개수 행렬 A를 우리가 기하 가우스 행렬로 변환시켜서 개수 행렬의 랭크와 확대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서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3 곱하기 3 행렬 연립 방정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만약 1, 0, 0, 0, 1, 0 만약 이렇게 자, 0, 0, 0. 자, 요 개수 행렬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자 칩시다.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지면 개수행렬의 랭크도 2죠. 그리고 전체 행렬, 확대 행렬의 랭크도 2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 행렬의 랭크가 서로 똑같은데 이와 같이 개수행렬의 영행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n값보다는 이게 작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요 자리가 요 세 번째 자리가 소위 0z는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x는 1이 확정되고 요 두 번째 y는 2가 되지만은 0z는 z이기 때문에 z는 임의의 실수값 t를 두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t 값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랭크가 지금 개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 랭크가 n보다는 작을 때에 같으면서 요게 작을 때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디터민이 0이라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요 개수행렬에 영행이 존재하면 자, 요쪽 왼쪽만 봅시다. 요 영행이 존재하면 디터민 값은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디터민이 일단 0인 동네에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디터민이 0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개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행렬의 랭크가 서로 같으면서 그 랭크 수가 n보다는 작을 때 이게 n이 미지수 개수와 똑같죠. 그렇죠? 미지수 개수보다 작을 때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가 이런 경우 자 1, 0, 0, 0, 1, 0, 0, 0, 0가 나왔는데 이게 1, 2, 3이 나왔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 자 봅시다. 지금 개수행렬의 랭크는 2죠. 근데 확대행렬의 랭크는 확대행렬 입장에서는 영행이 없죠. 그렇죠? 이럴 때는 뭐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요 3행의 의미가 뭐냐면 0z는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z값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하나도 없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 두 놈의 공통은 요 왼쪽만 봤을 때는 요 놈도 영행이 존재하고 왼쪽만 봤을 때는 요 놈도 영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개수행렬의 디터민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개수행렬의 디터민 값이 0인 경우 개수행렬의 디터민 값이 0인데 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요 경우는 해가 하나도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개수행렬과 확대행렬의 랭크가 서로 같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개수행렬 랭크보다도 확대 랭크가 클 때는 그때는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둘 다의 공통점은 디터민 값이 뭐다?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해가 오직 하나의 디터민이 0이 아닐 때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 이것도 우리가 랭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자 요 A를 우리가 개수행렬인데 A에 요게 지금 개수행렬의 랭크죠.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A와 B라고 하면 요게 확대행렬의 랭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개수행렬 랭크를 이렇게 표현하고 확대행렬 랭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오직 하나 유일한 해를 갔을 때는 요때든 우리가 개수행렬 랭크와 확대행 랭크가 같답니다. 근데 이 랭크가 바로 미지수의 개수 내지는 개수행렬에 우리가 n/n 행렬할 때 요 미수 개수 n하고 일치한다는 거지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경우에 100, 010, 자 001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1, 2, 3이 됐을 때에 자 개수행렬의 랭크도 3이죠. 그리고 확대행렬의 랭크도 3이죠. 둘 다 영행이 없죠. 그렇죠? 영행이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 x는 1이고 y는 2고 z는 3이죠. 유일한 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n 곱하기 n 행렬 A의 개수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고 상수행렬의 B인 AX를 B는 이 연립 방정식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하고도 동치고 개수행렬과 확대행렬의 랭크가 둘 다 요 n값을 따라간다 해도 같은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몽땅 다 뭐다? 명제적으로는 동치명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요 A의 디터민이 0이면 해가,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이 맹제로 틀린 거죠. 디터민이 0이 되었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에서 A의 개수행렬의 디터민이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해도 틀린 말이고, 개수행렬의 디터민이 0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틀린 말입니다. 요게 디터민 값이 0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해가 연립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으면 디터민이 0이다. 이 역은 성립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디터민의 값은 0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리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면 개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 랭크가 서로 같으면서 무슨 말이겠죠? 이 미지수의 개수보다는 작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쓰면 안 되고, 우리는 랭크, 개수행렬의 랭크보다도 확대행렬의 랭크, 즉 개수행렬 랭크가 확대행렬 랭크보다 작다를 만족하도록 적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은 맞다겠죠.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으면 디터민 값은 0이다. 개수행렬 디터민, 이건 말이 맞죠.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겠는데 이렇게 쓰면 틀리지만은 예이면 예이다는 맞다는 거죠. 해가 없으면 디터민이 0이다. 이것도 말이 맞아요. 해가 무수히 많으면 디터민이 0이다. 이건 말이 맞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 이거다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해가 없을 조건이 얘다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크레머 공식을 이용한 구체적인 연립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y 플러스 3z는 8이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1이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행렬의 개수 행렬을 가져봐야 되죠. 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왔죠.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왔죠. 3, 2, 1, 3, 2, 1 이렇게 왔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행렬 A에 우리가 디터민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바로 적어도 되지만은 요 2와 3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1행을 마이너스 2배 해가지고 2행에다 더해주고 1행을 마이너스 3배 해서 3행에다가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그죠? 기본의 계산해도 디터민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A의 디터민은,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3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죠. 자, 마이너스 3을 곱해 더하면 0 되고,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5가 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죠.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일렬을 가지고 디터민을 적을 때에 요 1이라는 것은, 자, 1을 적고, 부호가 플러스죠. 1,1 성분이니까. 그래서 1행과 1열을 제외한 요놈 가지고 우리가 소행렬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35를 빼면 플러스 35가 되어서 결국 A의 디터민 값은 1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1의 디터민인데, A1이라는 것은 행렬 A에서 요 1열 대신에 상수 행렬을 8하고 1하고 10을 요 1열 대신에 8, 1, 10을 가져온 거고, A2는 요 2열 대신에 8, 1, 10을 가져온 거고, A3는 요 3열 대신에 상수 행렬 8, 1, 10을 대체한 거죠. 그럼 요와 같은 것들의 디터민 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요런 디터민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요게 1이니까 요 8하고 10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8배에서 1행을 더해주고 2행에다가 마이너스 10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8을 곱해서 더해주면 0이죠. 마이너스 8을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을 곱하면 플러스 8이죠. 3을 더하면 11이죠.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플러스 10인데 1을 더하니까 플러스 11이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1열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가 디터민 값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 1열에 0이 아닌 것은 요 원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 원수는 2,1 성분이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5고 그리고 2행과 1열을 제외한 마이너스 9, 11, 마이너스 8, 11을 가지고 이렇게 소행렬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99에서 마이너스 88을 대면 플러스 88이죠. 그러면 가로 안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전체 값은 플러스 1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이 열을 우리가 상수 행렬로 교체한, 자, 요걸 우리가 적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2와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 첫 번째 또 같은 방법으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1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A2의 값은 2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3는 원래 개수행렬에서 요 3열을 상수행렬로 교체한 거라죠. 요렇게. 요놈 역시도 2와 3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행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1행을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줬더니 요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1열에서 요놈, 자, 요 1열에서 요놈을 우리가 기준으로 디터민 좀 이렇게 되어지듯이 여기서도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3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의 값은, 자, 개수행렬의 디터민 분의 a1의 디터민이 오면 되죠. 근데 개수행렬의 디터민이 11이고 a1의 디터민도 1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x2라고 하는 것은 A2의 디터민, A의 디터민 분의 A2의 디터민이 오는 거죠. 자, 분모는 11, 분자는 22죠.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어지고, X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행렬의 디터민 분의 A3의 디터민, 개수행렬에서 3열을 상수행렬로 교체한 디터민. 자, 그래서 이것은 11분의, 자, 여기 33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던 연립방식 해는 x1의 값은 1, x2의 값은 2, x3의 값은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